종갓집 며느리 자격? 결혼 앞둔 예비 신부의 선택. 결혼하면 며느리는 제사에 무조건 참석해야지. 그게 며느리 자격이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지혜 씨가 시어머니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1년에 제사가 8번, 명절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 결혼 전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성이 부족하다니까. 시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는 사실상 거절하면 불효자라는 낙인과 다름없었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지혜 씨. 하지만 그 설렘은 순식간에 종갓집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그것이 과연 행복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의무와 희생의 시작일까요? 오늘은 결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한 한 여성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혜 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31살의 지혜 씨는 3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로 만나 천천히 사랑을 키워온 남자친구 준호 씨와의 결혼. 양가 부모님의 축복도 받았고 예식장도 예약했으며 신혼집까지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는구나. 지혜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 문구를 정하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죠. 준호 씨는 지혜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야, 이 드레스 어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데. 신혼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난 내가 행복하면 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지혜 씨는 예비 시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결혼 전 마지막으로 양가가 모여 식순을 최종 점검하고 피로연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날이었죠. 시부모님은 서울 외곽의 넓은 한옥에 사셨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정갈한 마당과 전통 가옥의 운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지혜 씨. 오느라 수고했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지혜 씨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준호 씨와 시아버지가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 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식사 준비를 함께 도우며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지혜 씨, 우리 집안 이야기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지혜 씨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지? 하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렸죠. 우리 집이 종갓집이라는 건 알고 있죠? 아, 네,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지혜 씨는 준호 씨로부터 그의 집안이 오래된 종갓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은 제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몇 번 정도 되나요? 지혜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설날, 추석 정도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제사가 8번 있고 명절 차례까지 합치면 1년에 10번은 되죠.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인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0번이요? 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네.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렇게 대대로 모시는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명절 차례도 있고요. 시어머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혜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에 10번의 제사라니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그게 다 참석해야 하나요? 지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며느리가 제사에 안 나오면 그게 말이 돼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성이 부족하다고들 하던데 우리 지혜 씨는 그렇지 않을 거라 믿어요.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믿음과 기대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불효자 며느리가 되는 거구나. 지혜 씨는 그 순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준비도 함께 해야죠. 제사상 차리는 건 대대로 며느리들이 배워서 전수하는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 제사상은 전통 방식을 따라요. 어느 위치에 뭘 놓고 어떤 순서로 준비하고 다 배워야 해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지혜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죠. 제사 전날은 어떻게 되는 거지? 회사 일은? 내 개인 일정은? 머릿속은 온통 이런 걱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결혼하기 직전 해야 하는 거지? 지혜 씨는 배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도 시부모님도 아무도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죠. 지혜 씨, 혹시 부담스러워요? 시어머니가 지혜 씨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혜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혜 씨는 준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오늘 어머니가 말씀하신 제사 이야기 진짜 1년에 10번이나 해? 응, 우리 집이 종갓집이라 그래. 내가 말 안 했었나? 준호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안 했잖아.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혜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안. 나는 어릴 때부터 당연한 거라 생각해서 따로 말할 생각을 못했어. 근데 그렇게 큰 문제야? 준호 씨는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큰 문제지. 나 직장인이잖아. 1년에 10번이나 휴가를 쓰거나 조퇴를 해야 한다는 건데. 아, 그건 괜찮아. 제사 당일에만 오면 되니까. 전날 준비는 엄마랑 다른 분들이 하시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가야 한다는 게. 지혜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더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혜야, 이해해줘. 우리 집안 전통이야. 엄마도 그렇게 해오셨고 할머니도 그러셨어.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준호 씨의 말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나도 이해하고 싶은데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지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혼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 한편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혜 씨는 밤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 제사 횟수, 며느리 의무, 결혼 후회 같은 키워드들로 수많은 게시글을 읽었죠. 그리고 거기서 본 현실은 지혜 씨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 10년 차입니다. 제사는 그렇다 쳐도 그에 따르는 집안 어른들의 간섭과 기대가 정말 힘듭니다. 명절마다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사 준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눈치를 받습니다. 다른 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사 전날은 거의 밤샘 준비입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상을 차리고 청소하고 제사 당일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무리 준비를 하죠. 제사가 끝나고 나면 뒷정리까지 하루가 다 갑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런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남편의 무관심입니다. 남편은 우리 집 전통이라며 당연하게 여기지만 정작 제사 준비는 거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몫이에요. 남자들은 제사상 앞에 앉아서 절만 하면 끝이죠. 지혜 씨는 이런 글들을 읽으며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일까? 며칠 후 지혜 씨는 대학 동기인 친구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혜 씨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결혼 때문에 너무 고민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시댁의 제사 이야기부터 시작해 준호 씨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은 지혜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나라면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 정말? 응. 1년에 10번씩 제사를 지낸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걸 결혼 직전에야 얘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을 때 남편 될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도 문제고. 수진의 말은 지혜 씨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던 것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근데 이미 예식장도 잡았고 청첩장도 돌렸잖아. 지금 와서 취소한다는 게 쉽지 않아. 지혜야, 결혼은 평생 가는 거야. 지금 예식장 예약 취소하는 게 어렵다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수진의 말에 지혜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혜 씨는 다시 한번 준호 씨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제사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 좀 하자. 또, 지혜야, 그거 왜 그렇게 큰 문제로 만들어? 준호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문제야. 나한테는. 오빠는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여겼겠지만 나는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직장인이야. 1년에 10번씩 휴가를 내거나 조퇴를 해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혜 씨는 최대한 냉정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지혜야,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거야. 왜 너만 힘들다고 해? 오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건 나한테 선택권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거야. 선택권? 이건 우리 집안 전통이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준호 씨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야. 나를 내 집안의 전통에 맞춰야 하는 사람으로만 본다면 그건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야. 지혜 씨도 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존중? 내가 너를 존중 안 한다고? 지혜야, 너 지금 너무 이기적으로 구는 거 아니야? 준호 씨의 말에 지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이기적이라는 건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결국 싸우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연락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지혜 씨는 어머니에게 이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지혜 씨는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보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첫째는 제사 횟수 자체의 문제고, 둘째는 그것을 대하는 준호 씨의 태도 문제야. 응. 제사가 많은 건 사실 집안마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결혼 직전에야 얘기하고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 문제야. 어머니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야. 내 남편이 될 사람이 내 입장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혼 후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해결될 거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함을 절대 무시하지 마. 그게 내 직감이야. 결혼 전에 이런 문제를 발견한 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지혜 씨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지혜 씨는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재산은 줄일 수가 없어. 그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면 가끔은 빠져도 돼. 준호 씨는 나름 양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빠진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럼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한테 눈치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 그건 어쩔 수 없지.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오빠는 정말 모르는구나. 며느리가 제사에 안 나오면 어떤 소리를 듣는지. 지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제사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내가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시댁 식구들도 이해하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그건 불가능해. 우리 엄마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그럼 오빠는 어머니 편만 들 거야? 나는? 지혜 씨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생길 수많은 문제들에서 준호 씨는 언제나 자신의 가족 편을 들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맞춰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지혜 씨는 침대에 앉아 결혼식 날짜가 적힌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의 마음속에서 설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회의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결혼식이 1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결혼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혜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제사 준비하는 거 미리 좀 배워둬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아, 네. 지혜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시할아버지 기제사가 있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제사니까 미리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요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주말
지혜 씨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지혜 씨. 자, 이리 와서 봐요. 시어머니는 지혜 씨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식재료들과 함께 종이에 적힌 메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상은 오열로 차려요. 첫째 줄에는 밥과 국을 놓고 둘째 줄에는 젓과 전을 놓고 이렇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시어머니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조유리시 대추, 밤, 배, 감 순서로 놓고요. 지혜 씨는 메모를 하며 듣기는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한다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제사 전날은 거의 하루 종일 준비해야 해요. 생선 손질하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할 게 정말 많아요. 시어머니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 음식을 절대 사오지 않아요. 다 직접 만들어야 정성이 담기는 거죠. 요즘은 편하게 마트에서 사오는 집도 많다던데 우리 집은 안 그래요. 그 말은 우리 집은 그런 편한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자 동시에 며느리에게 거는 기대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처음엔 좀 힘들어도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시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지혜 씨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지혜 씨, 우리 집안이 좀 엄격한 편이긴 하지만 그만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에요. 며느리로서 그 전통을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네, 아버님. 지혜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제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사는 조상을 모시는 숭고한 의식인데 말이에요. 그리고는 은근슬쩍 지혜 씨를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지혜 씨는 그렇지 않죠?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지혜 씨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 씨는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힘들었어. 뭐가? 엄마가 잘 가르쳐 주셨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배우고 준비해야 한다는 게. 지혜야, 미리 배워두는 게 좋잖아. 나중에 당황하는 것보다. 준호 씨는 여전히 지혜 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 씨의 회사 동료인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나 할 말이 있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왜? 무슨 일인데? 저번에 내 예비 시어머니를 우연히 봤거든. 동네 모임에서. 혜진은 주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너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 얘기를? 지혜 씨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제사도 싫어한대요. 우리 며느리들 애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 지혜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응.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너한테 얘기해줘야 할 것 같았어. 혜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 씨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혜 씨는 그날 밤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신대. 뭐? 무슨 소리야? 제사 싫어하는 며느리라고 말하고 다니신다던데. 지혜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일 거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오해가 아니야. 직접 들은 사람이 있다고. 지혜야, 엄마 입장도 이해해줘. 요즘 며느리들이 정말 제사 안 지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 엄마가 걱정하시는 거야. 준호 씨는 또다시 어머니를 변호했습니다. 오빠, 나는 제사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1년에 10번이나 되는 제사가 부담스럽고 그걸 나한테만 강요하는 게 힘들다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내 입장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나쁘게 말하고 다니시잖아. 지혜야. 그리고 오빠도 마찬가지야. 항상 어머니 편만 들고 내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아. 지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해봤자 달라질 게 있어? 어차피 오빠는 나보다 시댁 식구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 지혜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지혜 씨는 준호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결혼은 내 인생이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에 솔직해져. 행복하지 않을 게 뻔한 결혼을 왜 해? 지혜 씨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혼식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준호 씨를 만나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지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준호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결혼 후에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지혜야, 오빠는 항상 시댁 편만 들어. 내 의견은 이기적이라고 하고 내 감정은 무시해. 어머니는 나에 대해 주변에 안 좋게 말하고 다니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지혜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준호 씨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가 나와 시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무조건 시댁 편을 들지 말고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사 문제도 현실적으로 조율했으면 좋겠어. 지혜야,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엄마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럼 오빠는 평생 어머니 눈치만 보고 살 거야? 우리 결혼 생활은? 지혜 씨의 질문에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미안하지만 나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지혜 씨의 말에 준호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지혜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식이 3주밖에 안 남았어.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 같아. 지혜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후회? 지혜야, 제사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오빠, 이건 단순히 제사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의 문제야. 오빠는 나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시댁 전통에 맞춰야 하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잖아. 지혜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왜 내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려 하지 않아?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이기적이라고 해?
준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오빠는 나와 시댁 사이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제사 문제를 어머니와 함께 현실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 지혜 씨는 준호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나도 엄마를 설득할 자신이 없어.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집안 어른들도 다 그래. 내가 며느리 편을 들면서 전통을 바꾸자고 하면 나는 불효자가 돼. 준호 씨의 대답은 솔직했지만 지혜 씨에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참고 살라는 거야? 지혜야,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오빠, 나는 다른 며느리들이 아니야. 나는 나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혜 씨는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앉아. 우리 더 얘기하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오빠의 대답으로 충분해. 오빠는 나보다 시댁이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건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을 거야. 지혜 씨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준호 씨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혜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간의 연애, 그리고 함께 꿈꿨던 미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 씨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지혜 씨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하지만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지혜 씨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내 선택을 지지해.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거야. 의무와 희생만 있는 결혼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나아.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야, 아빠도 같은 생각이다. 예식장 취소하는 게 어렵다고, 사람들 시선이 부담된다고 억지로 결혼하면 평생 후회한다. 지금 용기 내는 게 맞아. 부모님의 지지에 지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 씨는 본격적으로 결혼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식장에 연락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식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고객님, 3주 전 취소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일부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혜 씨를 응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지혜야.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용기 내줘서 고마워. 너 정말 멋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 씨에게 정식으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준호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과 준호 씨 가족이 원하는 결혼 생활은 너무 달라요. 미안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이해해주고 준호 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준호 씨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지혜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 씨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 씨,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사 몇 번 하기 싫어서 결혼을 파토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어머니, 이건 제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는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존중? 며느리가 시댁 전통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동등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이 결혼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며칠 후 지혜 씨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지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주변 시선도 부담되고. 처음엔 나도 그랬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들 시선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지금 용기 내는 게 낫더라고. 지혜 씨의 말에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그날 저녁 지혜 씨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용기를 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나는 나를 존중해 줄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지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메모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 씨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결혼식 취소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친척들과 지인들은 지혜 씨를 비난했습니다. 결혼식 코앞에 두고 취소하다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제사 몇 번 하기 싫어서 결혼을 파토낸 거래.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이런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대신 지혜 씨는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대학 친구들은 지혜 씨를 위해 작은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용기 내준 거 정말 멋있어. 나도 너처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친구 수진이 말했습니다. 왜? 너도 무슨 일 있어? 나도 사실 남자친구랑 가치관이 안 맞는데 헤어지기가 무서워서 계속 만나고 있거든. 근데 너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다들 남 눈치 보면서 살잖아. 근데 지혜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했어. 그게 정말 대단한 거야. 친구들의 말에 지혜 씨는 뭉클했습니다.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구나.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동료들도 점차 지혜 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혼 여성 선배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저는 지혜 씨가 정말 부러워요. 네. 저는 20년 전에 결혼했는데 시댁 문제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하고 참았어요. 지금도 참고 살고 있고요. 선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지혜 씨를 보니까 아, 나도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 씨는 정말 현명하게 선택한 거예요. 선배의 말에 지혜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달이 지났습니다. 원래 결혼식을 올렸어야 할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지혜 씨는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하고 곧 있을 제사 준비에 쫓기고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시댁 식구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을 잃어가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 않길 잘했어. 지혜 씨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 씨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혜야, 요즘 어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정말 홀가분해. 다행이다. 엄마는 내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는데. 처음엔 좀 힘들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확신이 들더라고. 내가 정말 잘한 거구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이 멋있어. 부모님의 지지는 지혜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지혜 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늘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것이었죠. 매주 토요일 오전 지혜 씨는 미술학원에 다니며 그림을 배웠습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이 시간에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지혜 씨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미술학원에서 한 남성이 지혜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 반인데 지혜 씨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 남성은 민준이라는 이름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도 지혜 씨처럼 취미로 그림을 배우러 온 것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림을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민준의 말에 지혜 씨는 공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그림 그릴 때만큼은 다른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림 이야기로 시작해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지혜 씨와는 달리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 씨 의견이 궁금한데요. 항상 지혜 씨의 생각을 먼저 물었고 그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몇 주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 씨,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전시회 같이 갈래요? 지혜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준호 씨와의 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새로운 시작을 해도 돼. 좋아요. 지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시회에서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을 보며 각자의 해석을 나누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는 지혜 씨의 말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달라. 지혜 씨는 민준에게서 준호 씨와는 다른 면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고 지혜 씨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혜 씨는 잠깐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앞두고 파혼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혹시 말하기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어떤 이유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제사 문제, 시댁의 압박, 그리고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들을. 민주는 지혜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당연히 잘하신 거죠.
결혼은 두 사람이 동등하게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맞춰야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민준의 말에 지혜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가치관이 비슷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신뢰를 쌓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실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혜 씨, 만약 나중에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지혜 씨는 어떤 결혼 생활을 원하세요? 지혜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로를 존중하는 결혼 생활을 원해요.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 모두를 존중하되 우리 부부의 의견도 존중받는 관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항상 함께 상의하고 싶어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민준의 대답에 지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혜 씨는 민준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동등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도 지혜 씨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은 항상 지혜 씨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내 편이야. 우리가 함께 결정하면 돼. 민준의 이 말은 지혜 씨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준이 지혜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지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지혜 씨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지혜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 준비를 하며 지혜 씨는 1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만약 그때 결혼을 강행했다면 지금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지혜 씨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친구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혜야, 축하해.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지혜 씨는 민준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결혼. 지혜 씨는 1년 전에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지혜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결혼했다. 하지만 1년 전 나는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취소했다. 그때의 선택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동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런 사랑을 찾았다. 그리고 이 사랑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일기를 덮으며 지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의 미래도 그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족에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양보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결정하며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혜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뭔가 불안하고 답답한가요? 그렇다면 지혜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직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결혼 후에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의무와 희생만 있는 결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시선보다 여러분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